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강의는 수능 영어 특강 파트 1의 8번째 강의입니다. 2021학년도 38번 문장 삽입 문제인데 이 문제는 바로 간접쓰기 문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간접쓰기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학습방법 안내나 여기에 보면 간접쓰기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고 교육부도 간접쓰기는 글의 흐름,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문단 요약으로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어서 제가 이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의 수능영어 특강, 특히 파트 1의 2021학년도 수능영어 문제 분석과 독해 방법에 관하여는 강의 계획 안내라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어진 문장, 이 문장을 보시는 바처럼 여기에 있는 5개의 공간 중에 하나에 삽입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책의 이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EBS-I에 들어가 보면 역대 등급 컷 오답률 탑 10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비교적 8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설기관 전문 학원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만점에서 1등급을 가르는 이 문제에는 2등 문제인 이 37번보다 오히려 위에 34번의 뒤에 있는 등급을 가른 문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접쓰기 문제 중에서 글의 흐름, 글의 순서, 문장 삽입의 문제는 이 순서는 물론이려냐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됩니다. 36번의 경우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에는 제시문의 larger purpose of war와 그 뒤에 나오는 war's larger purpose, political, will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번의 문제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입니다. 우선 maybe is bad가 여기 나와 있죠.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am 기사 proving 하는 이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typical 이하도 여기와 같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문단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34번 해설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접속사 연결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연결어 접속사가 이와 같이 5개나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additional이야 in addition이 앞뒤에 있고 중간에 같은 의미를 지니는 however, in contrast, but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지문은 잘못 쓰여진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문은 바로 켄트 대학의 철학과 교수이신 분이 쓴 이런 지문인데 이 뒤에 연결되는 거 보면 이 앞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maginary, 가상적이라는 얘기죠. somewhat tilted, 약간 부자연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나온 이걸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의 연구 토픽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건 의도적으로 쓴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하나씩 분류를 해봅니다. 제시한 문장, 해석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핀포인트는 지적하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wickedness, 사악함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지시문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문장이 있을 때 이걸 반드시 추론을 해봐야 됩니다. 미루어 생각하에 논함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분석해보고 추론해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이미 이 말을 하는 사람은
mad is wicked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wickedness가 나왔으니까. 단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왜? wickedness에는 형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종류라는 건 뭔가? wickedness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로 된 사전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쓴 글이기 때문에 영어 사전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wickedness만 해도 이와 같은 최소한도 6개 정도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즉 제시된 지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거의 반절 정도 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니까 bad 나오죠? 여기도 bad 나오죠? 그러면 이 문장은 1번 공간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bad와 bad가 나와 있는데 wicked는 없기 때문에. 자, 2번 문장 공간에도 안 되죠? 왜? 이제 처음으로 mad is wicked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시한 문장을 이와 같이 추론해서 이해를 하면 벌써 문제는 반절 푸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의 문제는 분명히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엔가 이 중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장을 추론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반절 정도 푸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잠시 긴장을 늦추고 메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성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애칭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메디라고 애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원을 보면 바로 히브리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보면 바로 메디는 메리 오브 막달라라는 사람으로부터 기원한 겁니다. 이게 메리 매들린이라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목격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라는 말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여기 호수가 보이죠? 이 호수에 있는 자그마한 어촌 마을을 막달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잠깐 우리 이렇게 머리를 식히고 이제 또 우리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이와 같이 긴데 이거 3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할 필요도 없죠. 내가 여러분에게 메디는 나쁘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은 추론을 하는 거죠. 이런 것과 이런 것을 통해서 that I mean moral bad. 이 morally bad는 내가 morally bad가 아니고 I mean mad is morally bad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단어의 뜻과 미인의 의미를 종합해서 말하면 이와 같이 아마 여러분은 추론한다. 나의 억양이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뭘 추론하냐면 내가 메디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고 추론한다는 겁니다. 자, 3번째 문장 길죠?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무엇이 나왔습니까? 추론하는 거죠. 추론할 것이다. 디사프로빙은 못마땅해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도 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 관행, linguistic convention이라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linguistic convention이라는 것은 바로 일종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이 언어 관행이라는 건 바로 단어의 의미와 그 사용법을 말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 2, 3을 해석을 하고 제시된 문장을 여기다 넣어보는데 우리 이미 앞에서 했죠? 왜? wicked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빈 공간 1 뒤에는 bad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1번 문장, 1번 이후의 문장을 분석해 보면 A, B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and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more detailed sense하고 여기 bad까지 끊고 그 다음에 2, 3으로 할 건가 또는 of 다음에 1, 2, 3이 연결되는 걸로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분류가 일 수 있습니다. 문맥에서 볼 때 B가 적절하고 즉 이렇게 of 이하에
1, 2, 3이 걸리는 경우로 볼 수 있죠. 여기 EBS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센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고 있죠. 과연 이게 인식을 의미하는가? 이런 단어 여러분들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도 센스가 나오고 여기에도 센스가 나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 센스가 인식을 의미합니까? 자, 제가 32번 문제를 해설하면서 욕구를 진화시켰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이해하려면 이 책이, 즉 이 문제가 나온 이 책의 저자와 책의 내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진화 생물학이 나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진화, 유전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33번에도 이상한 구문이 나옵니다. 의미를 창조한다? 영어로 해석은 되지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의 의미를 알려면 이 책의 저자인 이 사람이 아동의 발달 그리고 인지심리학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완전히 다른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센스는, 여기 나와 있는 센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사람은 철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스쿨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랭귀지입니다. 철학과 랭귀지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언어 철학에 대해서 의미를 센스와 레퍼런스라고 여기 의미가 나와 있죠. 여기도 센스,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죠. 의미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레퍼런스, 지시라는 것과 또 하나 센스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본다면 영어의 단어 더 모닝스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지시, 금성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센스는 뭐냐? 아침에 가장 늦게 지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침에 해가 뜨고 있죠? 여기 달이 있는데 여기에 금성이 보입니다. 아침에 가장 늦게 사라지고 또 금성을 이브닝 스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가리키는 대상이 금성이죠. 저녁입니다. 저녁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별. 여기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단어는 똑같은 지시 대상이 있더라도 의미가, 센스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를 보죠. 말이라는 말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말들이 있죠. 지시 대상입니다. 말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지시 대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니콘. 자, 한때 우리 야구단 중에 유니콘을 상징으로 삼은 데도 있었죠. 유니콘. 진짜 존재하는 동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자, 그러면 지시 대상이 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바로 유니콘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동물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물이죠. 기독교에서는 유니콘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와 아들을 묘사하는 이런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묘사하는 성모자 그림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유니콘을 안고 있는 그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무슨 뭐 동물을 하나 안고 있구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광화문에 가면 이런 게 있죠. 여기 해치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해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즉 해치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들 마음속의 동물이라는 겁니다. 즉 해치는 지시 대상이 없죠. 그럼 의미가 없습니까? 레퍼런스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의미는 이때 센스,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외에도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여러 가지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는 수호도 수호자의 의미도 함축한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함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함축은 센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레퍼런스와 센스로 나눠집니다. 여기 센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의미가 있죠. 옥스포드 사전에서 센스가 미닝으로 나타납니다.
콜린 사전에서도 meaning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 sense는 인식이 아니고 좀 더 자세한 의미, 내포된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마라는 말 여기 썼는데 might를 아마로 제가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것과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될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석을 해봤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 때 여기 공간이 있는 부분과 이 윗부분을 떼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1번 공간 이후에 이 문장, 이 글을 여기서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bad 대 wicked로 비교하는 이런 구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단의 종류에 보면 주장을 하는 문단, 또 classify 어떤 걸 분류하는 문단, 또 그리고 어떤 걸 정의하는 문단, 바로 compare와 contrast 서로 비교하는 문단입니다. 이 글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bad와 wicked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글로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 bad와 wicked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해석한 부분부터 찾아내면 bad라고 얘기했습니다. bad가 bad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추론할 것이다. 또 이런 추론할 것이다. 못마땅해 한다. 못마땅해 해야 된다고. 그런데 결론을 여기서 내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세밀한 그런 의미를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끝나버렸죠. 그래서 bad하지만 bad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좀 더 세밀한 구체적인 의미는 잘 모른다. 그 다음에 wicked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in contrast 다음에 wicked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센스를 얻게 된다 그랬죠. 의미를 받게 된다 그랬죠. 3번 뒤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번 공간 이후와 3번 공간 이후에 보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더 많은 의미를 할까? 여기에 좀 더 구체적이다. 이 두 개의 문장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를 아는 이유, 그거는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사이의 문장을 연결해 보면 첫째, 이 둘을 since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m-라고 긴 대시가 있습니다. 제가 32번 빈칸 추론해서 이거의 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과 3번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제가 37번 글의 순서에서 해설한 것처럼 콜론으로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문장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이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고로 이것이 이 둘 중에 어느 게 들어갈까? 첫째, wicked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공간 2번의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과 여기 사이에 3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되죠. 이 두 개의 문장은 바로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3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2번과 3번 사이의 문장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이 둘 관계를 추론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즉, 더 많은 센스를 갖게 되는 건 바로 그 이유가 more specific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장을 분석할 때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 4번 공간이 있고 이 뒤를 보시죠. 이 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There is more detail in the word wicked than bad. 이런 걸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rhaps a stronger connotatio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EBS의 해석에 보면 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면 stronger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더 약한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고 또 이런 화살표를 하고 더 두드러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정작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함축이라는 말은 말이나 글에 많은 뜻을 담고 있음. 이걸로 국어사전에 들여다봤지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함축이라는 것은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connotation, 의미라고도 하고 함축이라도 합니다. 이 connotation은 센스와 우리가 봤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은 내포적 의미라고 해석이 됩니다. 문화, 감정 등에 의해 형성되는 2차적 의미, 이런 의미가 되죠.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denot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시적 의미, 표시, 지시가 있죠. 바로 지시가 여기 우리가 앞에서 봤던 reference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외연적 의미라고 하는데 해당 낱말이 갖는 기본적 의미,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 구문에서 connotation과 sense는 같은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축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건너뛰고 여기서 문제 풀고 말지만 국어에도 이런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함축 나왔죠. 여기 내포하죠.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 하시려면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 함이가 나와 있죠. 함이는 또 함축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용어를 설명하지 않겠지만 다음에 함의가 나오면 분명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급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함의와 함축을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보면 nevertheless, 여기 뒤에 있는 걸 앞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문장을 분석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쁨보다 사악한이라는 단어 속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있다. 즉 아마 맵이라는 사람의 종류에 관한 좀 더 강한 함축, 다시 말하면 내포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어진 문장을 어디다 넣을 건가 봤습니다. 1번 안 됩니다. 왜? 사악함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없죠. 여기 배드가 나와있죠. 2번 이제 처음으로 위키드가 나오니까 안 되죠. 3번 2번과 3번 이 사이에 이 둘 사이에는 여기에 since라든지 m-라든지 또는 콜론을 써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 사이에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가? 바로 정답은 네 번째 공간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우리가 봅니다.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까 해석했던 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강한 함축이라는 거, 내포된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까? 위키드에 자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위키피디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위키드니스에는 설명이 나죠. 이 말은 바로 위치, 마법사라는 거. 이건 남자, 여자가 있죠. 이런 마법사에서 기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번 주에 말하고 위키드가 나왔죠. 왜 티네이저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는가? 이 맥밀란 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데 맥밀란 사전에 morally wrong and deliberately intending to hurt people. 이거는 도덕적으로 배드 차원이 아니라 나쁠 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그러니까 배드보다 위키드는 훨씬 강한 의미를 갖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더 강한 함축이라는 것은 바로 위치, 마법사에서 유래해서 여기와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이하를 분리하면 이와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get a sense 나왔죠? 자, 해석을 해봅니다. 게다가 그리고 다시 일반적인 언어 관행을 고려하면 여러분은 should also get a sense 이 부분을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 이하는 이와 같이 번역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전체 모양을 보면 배드가 나왔습니다. 추론한다? 추론한다 그렇지만 진작 정말 좀 더 세밀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했죠. 위키드 이후에는 좀 더 스피하다. 좀 더 강한 함축이 있다. 그리고 나 you should also get a sense가 났습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개념은 might와 should에게 됩니다. should는 그러면 뭐뭐 해야만 된다라고 해석할까요? 이 should를 해석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수능 듣기 지문에 나온 겁니다. 내 컴퓨터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 청소를 최근에 했느냐? 했습니다. 뭐를 청소해? 먼지. You should clean the inside of your computer regularly. 이 컴퓨터의 안쪽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should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B번에 보십시오. Have you practiced a lot for the test this time? 이번 시험 준비 연습 많이 했냐?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할 만큼. 그리고 내가 왜 지난번에 실패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대답입니다. You should easily pass the test this time. 너는 틀림없이 분명히 이번에는 테스트를 쉽게 통과할 거야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두 개는 여기는 뭐뭐 해야 된다는 의무가 되지만 여기는 이 말하는 사람이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는 분명히 통과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는 판단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제가 누차 이제 강의에서 설명했던 판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부자이다. 새 차를 살 정도로. 이거 직설법이죠. 만약 그가 부자라면 새 차를 살 거다. 가정법이죠. He may be rich라는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건 직설법도 아니고 가정법도 아니고 명령법도 아닙니다. 이런 법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판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단은 이 C번 문장처럼 차를 살 만큼 돈이 충분히 있느냐의 가능성에 대한 판단, 또 그리고 나이가 6살 이하의 아이들은 반드시 어른과 동행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I will help you, can speak처럼 volition과 ability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 준다고 그랬습니다.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 이어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조동사, 여기 조동사 나와 있죠? 여기 조동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동사를 통해서 표현해 줍니다. 의미의 차이는 조동사의 등급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may 위에는 확실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50% 이상 가능성에서 95% 가능성까지 되죠. 여기 would, could, might는 과거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hould, wicked의 경우에 you should get a sense. 너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 반면에 might는 어디 있습니까? 밑바닥에 있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not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should의 구문을 해석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의미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전체를 분석해 봤는데 이 문제는 바로 bad와 wicked를 대조하는 구문입니다. 그런데 bad를 쓰게 되면 좀 더 세밀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wicked를 쓰면 more specific한 이런 의미를 갖고 stronger connotation을 갖고 그래서 이런 센스를 분명히 갖게 된다. 너도 따라서 뭘 해야 되느냐? 매드를 못마땅히 해야 한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주요사항을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숲을 봐야 됩니다. 영어를 이해할 때 여기 bad와 wicked라는 이런 두 개가 대조를 이루는 숲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이 글에서 이렇게 글을 썼던 이유는 자기 연구의 토픽을 제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bad와 good 이런 것들은 thin 컨셉트라고 부르고 wicked 등등의 이런 것들은 thick 컨셉트라고 해서 이 책의 제목도 thick evaluation이라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은 바로 대조하고 비교하는 그런 문단입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는 별로 공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37번보다 오히려 38번이 어려운 문장이 됩니다. 38번은 bad와 wicked를 비교하지만 might와 should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바로 숲을 알아야 되는 거죠.
bad, might가 나와 있습니다. wicked, should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should와 might의 차이점, 여기의 순서로 가능성의 차이가 완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제까지 몇 개의 강의를 들으셨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센스를 인식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글을 쓴, 이 책에 글을 쓴 저자의 전공,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의미라는 것은 레퍼런스와 센스로 나눠집니다. 여기에도 센스를 의미라고 하고 있죠. 이제 센스의 의미도 정확히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여기 함축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것도 새로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커노테이션은 의미, 함축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포적 의미죠. 이건 바로 센스를 의미하는 걸 봅니다. 그와 대비되는 개념, 여러분들 이런 거 디노테이션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언젠가 또 쓰일지 모르니까. 위헌적 의미, 그 낱말이 갖는 기본 의미, 즉 가리키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함축은 뭔가? 위키드란 단어는 위치, 마법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마법사는 뭘 하느냐? 도덕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려는 사람. 마법사는 우리가 동화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해치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mad is wicked 하면 얘 남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축이라는 말 단순하게 영어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국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내포, 함축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이라는 것 말도 함축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과 국어 실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수능 문제에서 국어나 영어에서 언어를 다루는 한 함축, 함의, 내포, 그 다음에 센스 이런 것들은 언제나 등장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8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7개를 들으셨다면 오늘 제8강을 통해서 문단의 특이한 구조, 대조, 비교 구문에 있어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것을 정의하든지 분류하든지 주장을 하든지 할 때는 같은 말, 같은 문단 내에 같은 말을 쓰지 말라는 주의를 많이 듣습니다. 영어로 영작할 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런 문단에는 같은 말들이 쓰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문단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한 단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9강, 10강을 하시게 되면 또 새로운 것, 단어들을 다루는 방법, 구문을 다루는 방법들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을 풀 때 무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 나아가는데 반드시 복습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복습하는 방법 따로 일일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거나 이러기 힘들다면 문제를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10번, 20번 읽어보시면 연달아 읽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확 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대학에 진학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의 먼 미래를 가꾸려는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이 꿈 소중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니까요. 그건 전부 다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의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